것 생각이 맞는지 저는 수백 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후보 지지를 말씀드리기까지 스스로 정말 수백 번은 되돌아보는 검증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 올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숙제지요. 제가 정당을 가입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정치를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물론 지금 마음 가는 것도 있고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 가는 것, 생각나는 것이 정말 맞는지 또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제가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는지 수백 번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검증하는 신중한 시간을 거치고 또 그 마음의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면 오늘처럼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과 만나시는 걸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조만간에 만나실 거예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 캠프 측에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일정을 절대 방해되거나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 날짜, 장소, 방법 아무 상관없고 다 제가 맞출 테니 시간을 내주시면은 제가 어디든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청을 드렸고요.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공식 회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식 대선 후보님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제가 좀 요청은 드렸어요. 언제든 시간, 날짜, 장소, 방법 구애받지 않고 말씀 나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고, 사실 이 말씀 나누는 것은 가급적이면 후보 지지하기 전에 다들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좀 지지 선언하기 전에 자리를 갖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뵙고 말씀 나눈다면 조금 또 제가 사실 직접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아직은 없어서요. 좀 제가 생각하는 국가 과제에 대한 것, 또 제가 생각하는 국가 위기에 관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또 당연히 많은 생각을 또 하고 계시겠죠.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좀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염려와 기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네. 네. 아무래도 제 주변에 이번에 저 스스로도 많이 좀 되돌아보기도 했고 주변에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권력 폭주 현상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송구하게도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된다면, 사실 소수 야당이 된다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오름을 추구해야지만 견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름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견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대 집권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3년간은 최소, 그러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스스로 실현할 수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근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스스로 이걸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지켜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더라도 반드시 내부에서 또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가끔 쓴소리 또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존중을 하면서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삼가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특히 중도 보수에 계신 분들이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기대라고 하면 당연하겠죠. 이제 보수 성향 가지신 분들이 이제 뭐 극우 보수, 수구 보수 말고 정통 보수 지지자분들은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하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들을 실감하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특히 경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 실천적 해결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람이 크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한 여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활성화로 나타나기를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12.3 이후에 심각한 사회 갈등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 나눠져서 심각한 갈등 국면에 빠져 있는데요. 저는 이 진영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부 소수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인으로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대접받기 위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진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잘 모시고 잘하는 정당은 박수 받고, 국민들께 잘 못하고 원칙을 어기는 정당은 혼나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게 그게 진짜 정치인 거지요. 근데 진영 논리로 나눠버리면 못해도 우리 편이니까 표 주세요. 상대가 잘해도 상대니까 상대가 이기면 안 돼요. 이게 진영 논리인데, 정말 저는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 비겁한 정치가 저는 진영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영 정치에 대해서 정통 보수 지지자들, 또 합리적 보수 지지자들도 상당한 염증을 느끼고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국민들을 잘 받들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들 유세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또 많이 바람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좀 또 함께 공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정치적 철학도 교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준석 대선 후보는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특히 국민의힘의 염증을 느끼는 보수 지지층들은 이재명은 싫다라고 하면서 이준석한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곡한 청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시고 누가 일을 잘하는지를 보시면 되고 누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보시면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정말 더더더 큰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과제가 엄청나게 많고 큽니다. 특히나 AI와 로보틱스 혁명에 대한 시대 전환 부분은 상당한 추진력을 갖춰야만 하고 또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사회 통합 부분은 진영을 넘어서는 식견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또 연금 기업과 또 우리 민생이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경험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 너무나 훌륭한 후보지만 아직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충분한 경험을 쌓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더 한다면 이준석 후보께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사회 통합보다는 보수 진영이라는 진영 정치를 좀 더 중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진영 지지자들을 흡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21대 대통령은 보수 진보 이런 진영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준석 후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능력 있고 대한민국의 보물이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자리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고
진영을 넘어선 새 정치를 열고 또 가장 중요한 거지요. AI와 로보틱스 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가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번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지 못하는 비극이 생긴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회 갈등이 이미, 또 세대 갈등, 성별 갈등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요. 각종 개혁 사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마지막 지점에 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AI 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10년만 지나면 인간의 두뇌보다 수천 배 더 사고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AI가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AI에 대해서 통제력과 선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런 AI를 통제하고 선도하는 국가에게 대한민국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제2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번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은 인류사가 경험하지 못한 대격변입니다. 이미 우리가 대응이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고요. 단순히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혁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 또 아울러 조금 더 넘치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는 민주주의, 또 우리가 이룩하고 합의한 사회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을 해서 사회 안정성, 제도 신뢰성을 도모해야 하고요.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역할이어야 하고 진보의 진정한 역할은 이런 AI와 로보틱스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AI와 로보틱스 변화로 생기는 노동 종말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노동의 세계를 열어갈 것인가,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역사가 진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와 인류사가 격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진보가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보수가 50년대 수구 얘기를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어렵습니다. 사회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와 공정사회, 합리사회, 개방사회, 포용사회, 자유사회 틀을 단단하게 지켜가서 사회의 신뢰성을 올리고요. 진보는 새로 변하는 AI와 로보틱스 이런 시대전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서 창의적인 발전적인 도전들을 해주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국가 존립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21대 대통령은 이런 변화에 또 이런 안정성 확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그 능력이 입증된 사람, 또 이걸 헤쳐나갈 의지와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를 삼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탈당과 기자회견에 이야기 나누거나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말씀을 나눈 분들도 계시고요. 국민의힘,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마지막 충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4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제 거취를 걸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본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공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선결 조건이 완비되지 못하면 당이 존립이 위태받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4대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 제명,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원칙과 정당성이 지켜지고 야합과 변칙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너진 민생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을 것, 이 4가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걸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취를 걸고 얘기했기 때문에 탈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탈당하면서 당의 마지막 충정으로 또 바랬던 것이 저의 탈당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반성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다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 되고 민주당도 잘 되고 개혁신당도 잘 되고 잘 돼야 정치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개혁적 성향 또는 쇄신 성향을 가지고 쇄신 의지를 가진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국민의힘이 비록 저는 탈당했다 하더라도 건강한 정통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을 받드는 모습으로 국민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믿고 같이 소통하는 분들과 얘기는 나눴는데 그분들도 다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분이셔서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대 대통령,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영과 정당에 갇혀서 사람을 편회하거나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걱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잘못된 지도자 선택에 이룰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또 이번 12.3 사태 이후 수습을 위해서라도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그동안 네. 팀 내에서도 친한동계 의원으로 뽑았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 완전히 친한동계랑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사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어디 개파에 소속되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이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제가 개파로 엮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 이익입니다. 제가 개파 정치에 빠져서 진영 정치에 빠져서 국민들을 모시는 마음을 뒤로 한다면 그건 너무나 큰 송구함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또 지금도 그렇고요. 무엇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가, 무엇이 국민들을 받드는가, 그리고 무엇이 스스로 비겁하지 않은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이었지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헌화하겠다고 했을 때 친한계에서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는 통지를 받았고 철저히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는 그것이 옳고 또 스스로 비겁하지 않은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헌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한계 의원님들 참 좋아합니다. 또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있고 평생 함께 좋은 인연으로 가고 싶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과 국민들을 받드는 자세로 누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것을 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정치 행위를 할 때 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용기 내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면. 질문 많이 주세요. 질문 받으면서 제가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사안사안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법안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도 힘 닿는 데까지 법안 내용을 다 열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들을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선거법 개정의 취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공감할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좀 올리고요. 저도 본회의 때 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바른 방향을 결정하겠다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사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또는 대법관 청문회나 이런 부분들이 열리고 있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아픈 단면으로 좀 많이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이 대선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절차와 또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고 또 정치가 사법을 공격하고 하는 불신이 생긴 것이고 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켜야 하는 선을 넘다 보니까
서로가 예민하게 법 규정으로 모든 걸 미리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걸 좀 더 성숙하는 계기를 위해서 의원들이 다 고민하고 법제도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발전적인 형태다.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면. 죄송해요. 전 질문해 주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주시면 제가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